오늘 오전에도 제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럿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헌재 빨리 해라, 뭐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라, 뭐 자연스러운 거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민주당에 갔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이제 극단 세력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던졌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이 맞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던진 사람도 특정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 장을 보니까 추경호 네. 내란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였던 예. 추경호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참. 아니 근데 그래도 맨날 얼굴을 같이 보는 동료 의원인데 얼굴을 제대로 맞았네요. 다시 좀 아픈데 계란도 맞아. 멍들었대요. 멍들었대요. 네네네. 제가 옛날에 계란에 맞아봤는데 네. 저는 그때 삶은 계란에 맞아가지고 멍 제대로. 그거는 삶은 계란은 정말 나쁘죠.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저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처벌해야 처벌 되고요. 받을 겁니다. 네네. 아니 특정하는 것도 쉽고 처벌하는 것도 쉬운데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네네네. 지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네. 일부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그다음 추경호는 뭐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앞에 나서서 그렇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또 백혜련 의원도 알 거 아니에요. 맨날 보니까 그럼 가가지고 뭐 손수건이라고 건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손사래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저 정치 지도자란 것들이 네네네. 또 던지니까 또 움찔하고 진짜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죠? 상대를 죽여야만 하는 증오, 저주, 혐오 이런 판. 이거 윤석열이 만든 거죠. 쟤들은 범죄자야. 쟤들은 범죄자니까 감옥 보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돼. 혐오의 대상이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혐오시키고 이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정권 내내 해놓은 짓입니다. 그게.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좋은 일인가요?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죠. 검사는 기분 좋잖아요. 범죄자를 잡아놓고 성과 올리고 모든 국정이라든가 이 정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뭐니 처단 수고한다는 사람들 명단도 그렇고 다들 뭐냐면 그냥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렇죠. 어? 그 진짜 기분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 입장에서 또는 자기 앞길을 막을 것 같아. 네. 좀 불편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거나. 정의는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의한 겁니다. 왜? 나는 엘리트고 대한민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초고속 승진을 한 장군이고 나는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야. 나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오류의 정의야. 라는 생각하니까 나의 정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고 이류 인간이고 또는 조잡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그들을 소탕하고 처벌해도 돼. 이게 뭡니까? 나치의 논리고 전두환이 사회정황운동했던 논리기도 하고 박정희가 깡패들 소탕하던 논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소아 대대사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니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 추경호, 그다음에 요새 그런 거를 좀 선동 잘하는 사람들이 네네. 윤상현, 네네네. 뭐 김기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각자 이런 사람들은 다 법관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재벌 사위 출신이기도 하고 멀쩡 재벌 사위 또는 뭐 독재자 사위, 하여튼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게 자기에게 좋은 일인가요? 글쎄, 뭐 좋은 일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근데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특권화된 삶 자체가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실제로 이제 역사상 뭐 공부를 잘해서 역사에 남는다거나 위인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중산층 지식인들 아들이 많아요. 굉장히 잘 사는 고관대작의 아들이라든가 재벌 아들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못 남겨요. 근현대사에 와서 보면. 결국은 뭐냐면은 보편성 속에서 특출나게 뛰어나야지 보편적인 삶의 형태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특권에서 태어나 버리면요. 그 특권 속에서 못 태어납니다. 이재용이 떡볶이 먹으면 맛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또 굉장히 맛있는 우리는 늘 먹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재벌들 또는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어떤 고위직에 간 사람들이 존경받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진출하는 세상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물며 미국조차도 이 우리 이른바 이제 앵글로색슨들 출신들의 전문직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가 지금 거의 다 허물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미국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만 미국의 변호사는 우리처럼 로이어가 아니고 그게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사 따기가 쉽죠. 그렇죠. 네. 변호사 돼가지고 변호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변호사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 중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처럼 법조라든가 재벌들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중심이 된 정치는 이거 굉장히 후진국적 정치입니다. 이거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정말 판검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헌재 앞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욕설하고 죽여라 그러고 경찰관들한테 너 좌파지, 너 중국이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의 진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그냥 미치광이들 같아요. 그리고 뭐 논리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부탁드릴 게 네. 하다못해 저기 TV조선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TV조선에 그래도 민주당이라든가 패널이 3분의 1이라도 나오잖아요. 네. 이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인식 자체를 특정 생각과 특정의 경로를 통해서 주입된 거예요. 이거 저는 사회와 사회적 의식화에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양편으로 갈라진 정치의 폐해이기도 하고 유튜브라는 매체가 아직까지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제 스스로도 한 번씩 좀 반성을 해봅니다. 아니 레거시 미디어도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조선일보에 네. 그 댓글들을 봤어요. 어떤 사건이 아까 그 헌재 앞에서 네.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고 그건 사실 정치 테러인데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이게 삭제된 거 있잖아요. 뭐 욕설 네네. 그거 말고도 다 뭐냐면 왜 비싼 계란을 던졌냐. 돌 던져라. 뭐 그리고 뭐 저래가지고 뭐 얼마나 아프겠어 뭐 더 했어야지 뭐 짱돌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올라와 있더라. 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이거는 폭력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란 던진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당장 어떻게 나와야 되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평해야 돼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자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평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맞으면 고소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그 다음날 내가 맞을 수 갑니다. 그대로 있잖아요. 갑니다. 내가 더한 걸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며칠 전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막말했다 비판할 때 웃었어요. 자기들은 다 막말 대놓고. 그 저도 사실 이제 평론을 하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막말했는 거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 막말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참. 저는 막말 안 합니다. 네, 비판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막말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동업자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최소한은 이 국민의 사람들이 대표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죠. 전부 다. 네, 네. 동업자 의식도 없나? 네, 저 네. 사람이 아무리 다른 동네 지역구에서 뽑혀왔어도 그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자기네 동네 대표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서로 존중하고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네. 적어도 테러 대상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 말로 해야죠. 네. 말로 안 하면 이게 뭐 정글이고 야생이지 네. 인간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또 하나 윤석열이를 구출하러 트럼프가 온다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윤석열 싫어한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민간 국가 지정된 거 보세요. 물론 뭐 바이든이 했습니다. 예. 윤석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아부는 다 했습니다. 네. 아메리칸 뭐 파입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결국은 이익관계에 그리고 또 품격을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은 멸시받습니다. 저 윤석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멸시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심은 있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 네. 최초 아니 쿠데타 일으킨 사람은 박정희하고 윤석열이네요.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는 유신헌법을 쿠데타라고 본다면. 네. 원래 저 내라는 집권 세력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한국 역사는 쿠데타라는 것은 이제 권력 내부의 정권 교체를
쿠데타라고 네네. 하고 이제 권력이 뒤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두환도 박정희가 키운 군부의 그 특수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이니까. 이제 쿠데타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친위 쿠데타입니다. 직접 친위 쿠데타가 아니죠. 대통령이 직접 한 쿠데타입니다. 네네. 위에서부터 명령 체계에 내려갔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 조직들이 동원됐을 겁니다. 특히 사정기관, 무장한 권력들이 엄청나게 동원됐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숫자에 저는 10배 이상의 관련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그렇죠. 사람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저는 진상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물론 좀 나눠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으로 치면 병사들까지 처벌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다. 네, 지휘관, 지휘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했습니다. 부사관들, 특전사 네네네. 부사관들은 네.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일정 계급 이상들은 네네. 조사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된다. 뭐 네. 군이 우리 명령 조직이라고 합니다만 경찰도 한 총경 네.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연대장급 정도 되면은 네네.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무전할 때 보면 현장 의견 제시하는 연대장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출동 안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출동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징벌이 있어야 되고요. 경찰들은 특히 저는 민간의 영역에서 민생 치안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봉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현장에서 저도 그 간부급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막을 수 없어. 법규 확인해봐. 네. 라고 제가 현장에서 따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저희는 명령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 열어가지고 보세요, 여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거 참네.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경찰관들한테 다 해왔거든요. 여태까지. 해왔죠. 근데 더 해야 허물어- 됩니다. 더 해야 네, 됩니다. 군대에서 정훈 교육도 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방에 허물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참 정말 심각한 사태고 지금 박준영 선생님 말씀대로 내란 사태를 마무리되더라도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차분하게 네네. 정밀하게 진행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죠. 네. 네. 책임자 처벌해야지 재발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